안녕하세요. 군단학사 16화 남북국의 경제와 사회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이런 구성이 너무 싫어요. 네.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전 이런 구성이 너무 싫습니다. 무슨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아니고, 15화에서, 그쵸. 신라는 이미 망했어요. 그쵸. 궁예가 나와서 미륵 사상, 난 짐은 미륵이니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남북국의 경제사회와 17화에서 남북국의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러니까 국사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자꾸 포기하는 겁니다. 네. 아니, 남북국 시대를 성립과 발전 14화 했으면 경제와 사회 15화 하고, 어? 그 다음에 17화에 문화하고 16화에 문화하고 17화에 후삼국의 성립과 발전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딱 맞게 이렇게 한 번에 남북국 시대 몰아서 해야지. 남북국 시대 했다가 후삼국 했다가 다시 경제 파트라서 다시 남북국으로 돌아와서 경제 파트 했다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수업은 안 하고 이상한 걸로 시간 때운다. 아, 예. 말했지만 처음에 컨셉을 말했듯이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선량한 학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책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표로 이렇게 막, 이거 책 구성이 너무 썩었다.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해야죠. 소비자로서. 저는 이 책을 정가를 다 주고 샀어요. 21,000원이었네요. 그쵸. 소비자로서 이거 안 좋다. 진짜 타임머신도 아니고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다시 경제를 하는 게 헷갈리고. 네, 어쨌든 이제 다시 통일신라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조세는 통일신라 이전보다 완화해요.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가져가는 세금 제도예요. 음, 괜찮죠? 안 괜찮은가요? 어쨌든 이것도 많기는 한데 사실은 10분의 1 가져가는 것만 잘 지켜줬으면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것 같아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귀족들이 10분의 1씩 걷는 걸 안 지켜주니까 이게 살기 힘든 나라가 돼서 신라가 망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전이라고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신하들한테 이제 월급을 주다가 이제 땅을 줬어요. 근데 이게 원래 처음에 생긴 목적은 어 그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고, 이는 국가가 귀족들의 직접적인 백성의 지배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더 강화시켜준 실패한 거죠. 저번에 말했지만 이 관료전이 부익부 빈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관료전에 현대판이 있어요. 현대판이 뭐냐? 바로 월세예요. 그 상가 월세. 여러분 집 월세 말고 상가 월세. 왜 관료전의 실패자이라고 하냐면은, 이 관료전이란 게 10분의 1 세금을 대신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수확량의 10분의 1씩 걷어갔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수확했을 때는 10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수확했을 때는 만 원을 내고, 그쵸? 뭐 그런 식으로, 뭐 1000만 원을 수확했을 때는 100만 원을 내고, 이런 식으로 10분의 1씩 정직하게 가져갔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어 그렇지 않았어요. 100만 원을 수확을 했는데, 1000만 원을 수확했는데 100만 원을 가져갔어.
근데 100, 한 20만원을 겨우 수확을 했는데 또 100만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쵸? 일정 금액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니까 점점 이제 서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땅에다가 추가 수확을 거두려고 20만원어치 가지고 못 사니까, 못 먹고 사니까, 그쵸? 소작농을 하게 되고, 이 소작농을 하다 보니까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 노비로 전락하고,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제가 관료전이 현대판 월세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가게에서 이제 매출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는데 매출의 몇 퍼센트씩, 10%씩을 월세로 한다라고 만약에 법으로 정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쵸, 1000만원 판다는 100만원을 주고 1억을 판다는 1000만원을 월세로 주고 대신, 그쵸, 10만원을 판다는 만원을 월세로 주고 계약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뭐 그 퍼센트율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어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익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한데, 근데 그 지금 측정된 월세는 그 평균가로 따져서 월세를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집주인이 정한 월세를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100만 원인데 월세를 200만 원 줘야 되는 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계속 망해가니까 자기보다 더 약자, 그쵸? 응. 농민들을 목을 졸라서 이제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부자 농민들이 자기보다 더 가난한 농민들이 목을 졸라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쵸? 자영업자들도 이제 알바생들 시급을 막 후려치고 깎고 이래서 적은 시급을 줘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시급 1만원 이거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 시급 만원이 시급한 게 아니고 진짜 시급한 거는 이런 어 월세를 고정 금액이 아니라 매출 대비 퍼센트로 가져가는 제도의 도입이 전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게 뭐 20%든 30%든 뭐 퍼센트는 서로 조율하는 게 좋겠는데 지금은 이 퍼센트 30%를 한다 해도 지금은 월세가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 가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신라 말처럼 대한민국도 이렇게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료전을 배우지만 관료전을 통해서 통일신라 시대 경제를 통해서 현대의 경제 상황을 이제 같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재미란 이런 거죠. 갑자기 명언 타임. 네. 어쨌든 이제 귀족 왕실과 귀족들은 그렇게 수확량이 퍼센트로 세금을 걷어서 생활을 했고 이제 농민들은 당시만 해도 12법, 그러니까 거름을 주는 방법이 발달하지가 않아서, 그쵸? 비료를 사용하는 그 농사법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 매년 경작을 하지 못했어요. 매년 경작을 해도 문제인데 매년 경작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지력이 세해서 땅에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박한 토지 소유를 해서 생계를 위해서 남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하다 보니까 나오죠. 수확량이 반 이상을 소작료로 납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소작료의 절반 이상을. 어느새 많이 들었죠. 그쵸? 편의점 자영업자 형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매출의 절반 이상을 가맹점이랑 월세로 삥 뜯기는데 알바생 시급을 만 원을 올려주면 나는 알바생보다 돈을 더 못 가져간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향부곡 주민. 일반 군현을 농민보다 더 많은 공무를 부담하고 신분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았다. 그렇죠. 농민들도 살기 힘든데
향부곡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의 농민보다 더 많은 공무를 부담하고 신분적으로 낮은 대우를 그쵸? 최저 시급보다 못한 시급을 받고 신분적으로 낮은 대접을 받고 있는 알바생 여러분이에요. 그쵸? 비정규직, 알바생. 아니, 최저로 일했을 때 주는 게 최저 시급인데, 최저로, 최저로 일했을 때 받는 게 최저 시급인데, 그러니까 최대 시급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신분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 지금의 알바생들의 대우와 삶이 통일신라 시대 말에 이제 향부공을 주민들, 그러니까 농민들도 못 사는데 농민들은 자기보다 더 낮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천민 계급을 이제 또 이렇게 더 낮게 취급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슬프네요.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어, 많이 많이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정전이란 걸 도입을 했는데 이제 정전은 선덕왕 때 일반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로 그 수확의 일부를 국가의 조세로 바치게 하였다. 이는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백성들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세금을 내게 했던 거겠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악랄하네요. 정말. 그다음에 이제 뭐 신라는 그렇고 이제 발해로 넘어가면은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역 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제 많이 먹고 살았대요. 그렇죠. 발해 자체가 농사를 짓기에는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무역 활동을 주로 활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하고도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당나라의 관계도 무역을 해서 이제 당이 당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무역을 활발하게 했고, 그다음에 신라와도 문왕 때부터 신라도를 통한 교류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통한 이제 생계를 이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전혀 안 지었다는 게 아니고 땅 자체가 이제 유목 민족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땅이 여기 발해의 땅이 농사짓기가 쉬웠으면 나중에 그쵸. 후마는 이제 몽골 민족들이 나 뭐 말갈, 거란, 뭐 돌골 이런 민족들이 고구려 시대 때 약탈하러 안 왔겠죠. 거기 살던 사람들이 약탈을 하러 고구려나 신라 땅에 침범했다는 말은 농사짓기가 애초에 그쵸 불편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국가의 발전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그쵸 부여 땅, 막 고구려보다 위쪽 지방. 부여 땅은 농사가 조금 힘든 지역의 땅이에요. 그다음에 발해의 사회 구조에서는 이제 왕족이 대시고 귀족 고시이든 고구려계가 대부분이고 이제 피지배계층 이제 백성들은 이제 다수가 말갈인이고 일부는 이제 지배계층으로 승급하였다 정도로 나와 있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말의 사회 모순으로서 이제 농민의 조세 부담 가증, 구회 말 농민 봉기의 확산, 자연농의 몰락, 그쵸 자연농이 이제 아까 말했던 자영업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농사가 아니라 이제 사업을 하는 거가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래서 농민 봉기의 발단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눈에서 땀이 좀 나네요. 씁쓸합니다. 안녕. 17화에서 봐요. 안녕.